김민호 교수님께서 인사하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이인호입니다. 저는 민홍기 변호사님이 이렇게 헌법학자라고 해도 될 정도로 아주 치밀하게 논증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제가 토론한 부분은 전적으로 우리 민 변호사님의 이런 논쟁에 대해서 찬성하면서 이 의견은 그냥 그저 보충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 두 개정 법률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하고 또 대통령이 승인을 하는 것을 보면서 헌법 공부를 해오고 저도 언론 자유를 공부해 그동안 쭉 한 30년 해왔었는데요. 이걸 보면서 상당히 참담한 걸 느꼈습니다. 모든 독재는 언론을 차단하고 진실과 진리를 독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두 개정 법률은 언론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이번 민주사회에서는 존립할 수 없는 언론을 차단하는 법이고 진실을 독점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률의 내용을 잠깐이라도 좀 살펴본 헌법학자라면 아마도 같은 평가를 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변호사님께서 내용을 충분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5.18 특별법의 경우에 범죄 구성 요건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행위입니다. 그밖에 없습니다. 딱 한 문장인데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물론 5.18 민주화 운동은 아까 정의가 있습니다만은 그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경우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가장 기본적인 게 무엇을 처벌하려고 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차라리 독일의 홀로코스트 금지법처럼, 언론 금지법처럼 홀로코스트가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이러면은 그거는 형사입법으로서 구성 요건은 성립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허위의 사실, 무엇에 관한 허위의 사실, 5.18 운동에 관한 허위의 사실이 뭔지를 전혀 구성 요건으로 나타내 있지 않습니다. 누가 허위인가? 광주가 아니라 그러면 전주에서 이런 사실이 있었다라고 내가 발언하면 그건 허위인가? 그러니까 금지해야 되는 구체적인 진실 부정 행위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런 법은 제가 보기에는 법으로서의 기본을 갖추지 못한 법이다 라는 생각이고요. 다른 내용 잠깐 있습니다만 다른 내용 생략하고요. 그러면서 이 법이 정말 적용되는 영역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물론 이 법률에서는 입법성 조각을 일부 좀 허용을 했습니다. 예술 학문 연구 학설의 목적이나 시사 사건이나 역사의 진행 과정에 관한 보도의 목적,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이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 앞에 구성 요건에서는 제가 오늘 이런 자리에서 발표를 하면서 어떤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밝혔을 경우에 구성 요건에는 다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 처벌 조항 사유에 해당되는지가 굉장히 불명확합니다. 결국은 수사 또는 법원이 처벌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입법이 과연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존재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많이 가지고요. 결국은 지금 이 법을 만든 입법자들은 역사적 사실에 관한 진실과 허위의 논쟁에 정부가 개입을 한 것인데요.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정부는 역사적 사실에 관한 진실과 허위의 논쟁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나 그걸 형사처벌이라고 하는 국가 형벌권을 사용해서 개입하는 것은 자유민주질서의 헌법 질서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실과 허위가 싸울 때 그 대결의 공정한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정부가 진실을 재단하거나 독점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허위인지는 건전한 이성을 가진 시민들의 판단할 몫입니다.
흔히 우리가 뭐 역사의 몫이라고 그러지만 저는 결국은 시민사회 내부에서 경쟁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고 그래서 허위와 진실에 대한 서로 논쟁이 벌어지고 경쟁을 통해서 그와 같은 결국은 이제 진실이 가려지게 되고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을 정부가 지금 무엇이 진실이라고 먼저 독점을 하고 그 이외의 것은 전부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헌법 21조의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그 헌법의 정신하고 전혀 맞지 않습니다. 헌법 21조가 언론 출판의 자유를 모든 국민은 보장한다라고 한 취지는 정부가 진실을 독점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거는 보다 많은 스피치를 통해서 혹시 허위와 거짓이 싸울 때 그럴 때 정부는 그 경쟁 메커니즘이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지 어느 하나를 재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요. 그는 21조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의 내용도 이것도 참 보면은 나름대로 이거는 어느 정도 공익 목적의 정당성을 어느 정도는 이해는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대북 전단금지법의 경우에 이미 이제 국제사회로부터 이게 비난을 받고 있고 이미 2015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가 대북 전단 활동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전원위원회 결정으로 공표를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은 북한의 위협이나 또는 남북한 사이에 상대방에 대한 위강 중상 금지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근거는 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그 전원위원회 결정에서 공표를 했습니다. 이 범죄의 경우에는 민간단체나 민간인이 북한의 불특정 주민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행위로 인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형사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5.18 경우하고는 또 좀 다르게 전단 살포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마치 결과범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형사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실제로 법 적용을 해서 처벌이 될 수 있는 조항인가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부분 한번 우리 발표하신 민 변호사님이 한번 나중에 한번 어떤 의견이신지 의견을 좀 묻고 싶고요. 문제는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미축 효과입니다. 민 변호사님 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로 인해 국민이 북한 주민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처벌의 기준이 너무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북한 주민에게 자유의 가치를 알리는 활동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적 과제를 우리 헌법 4조에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라고 하는 헌법적 과제를 이행함에 있어서 저는 필수적이고 중요한 활동이라고 봅니다. 정부 차원이 아닌 민간 차원에서의 정보 교환은 통일의 중요한 전제인 남북 주민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정부가 민간의 정보 교환을 차단한 채 통일의 과제를 독점하려는 것은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 4조의 정신과 배치된다고 봅니다.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한다는 명분 그 자체는 타당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중대한 표현의 자유를 전면 제한하는 목적은 단순한 명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특히 형사처벌로 표현을 누감하는 경우에는 개별적인 상황에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정부가 입증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노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명백하고 현존한 위험 플러스 아까 그때 이제 미국의 법리를 말씀하셨던 거는 그 소위는 선동하는 행위입니다. 선동하는 행위를 처벌할 때 인사이트먼트는 일반적으로 처벌되는 게 아니라 imminent lawlessness, 그러니까 당장에 어떤 위법한 행위를 해라, 폭동을 해라 라고 하는 그런 범죄 행위를 선동할 때 처벌합니다. 그런 법은 그런 행위는 미국에서는 이제 보호되지 않는 표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놓여지게 됩니다.
이 상황도 저도 그런 이거는 로렌스 뉴스의 법리를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단순히 그러니까 이제 여기 지금 아마도 제 느낌에는 대북전단금지법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그 효과가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 법리를 조금 나름대로 생각을 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러긴 하지만 이거는 아까 말한 그 기준이 너무 모호하고 또 형사처벌로 표현을 넣어가는 경우에는 이런 어떤 그 위험성에 대한 그 절박한 위험에 대한 방지 목적이 입증을 정부가 해야 됩니다. 근데 과연 그런 그 같지는 않고요. 지금 이게 그 다음에 민 변호사님도 적절히 아주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승인을 받으면 살포 행위는 허용되는데 이 경우는 전형적으로 헌법재판소가 금지하고 있는 금지로서 설명했던 허가 내지는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거라고 봅니다. 헌법재판소는 4가지 요건이 충족되면은 허가제 내지는 금열이다라고 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4가지 요건은 잠깐 소개해놨습니다만은 표현물을 제출하게 하는 의무인데 이것도 당연히 이제 사전에 표현물을 제출해야 되죠. 그 다음에 그것을 심사를 해서 승인을 하는 과정이 이제 심사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승인을 받지 않은 표현물은 금지하는 것이 지금 금지되어 있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심사 과정을 관철시킬 수 있는 제재 수단이 존재하면은 금열에 해당됩니다. 행사처벌하는 거니까. 따라서 제가 보기에도 이 승인을 통해서 전단 살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 시스템은 전형적인 헌법이 금지하는 금열에 해당됩니다. 헌법재판소는 금열 요건 4가지를 충족하게 되면은 그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어떠한 공익을 이유로 해서도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 금지의 원칙입니다. 금열은. 그렇기 때문에 21조 2항에 바로 위반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